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정부가 전주시를 포함한 전국 5개 거점 도시에 각각 5년 동안 500억 원을 지원해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이 예산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내년 지역 관광 거점 도시 5곳에 3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넘긴 가운데 전주시는 당초 계획의 절반도 안 되는 65억 원을 배정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사업계획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2020년 도내 출연기관의 경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20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은 경제통상진흥원 등 2곳에 그쳤고 전북연구원 등 7곳이 나등급, 테크노파크와 전북개발공사 등 7곳이 다등급과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이 기관들의 경영 실적이 매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일보입니다. 2020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전북도민 1인당 채무가 늘어나고 공공시설물의 적자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라북도의 채무는 6,354억 원에 이르고 도민 1인당 채무는 34만 9천 원으로 유사한 규모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30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200억 원을 넘게 들여 지은 공공시설물의 경우 전북 119 안전체험관 23억 원, 도림미술관은 16억 원,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7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전북신문입니다. 올여름 도내 농가들의 장맛비 피해 규모가 전체 농가의 9%에 이르는 8,800여 곳에 금액으로 5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7월부터 40일 동안 이어진 물폭탄급 장맛비로 축구장의 10,000배가 넘는 9,500여 헥타르의 논밭이 침수되고 가축 80만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정부의 재해지원금이 지원돼도 종자 구입비, 농약대 등이 전부인 데다 재해보험을 따로 들지 않은 경우가 많아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정부와 의사협회 합의에도 계속 집단 휴진을 해오던 전공의들이 결국 오늘 오전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다시 단체 행동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얼마든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진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시작한 지 18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의 전공의 375명도 진료에 복귀합니다. 일부 차질이 빚어졌던 이들 병원의 진료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계시던데 좀 마음 편안하게 받으셔야 하시는데 의사선생님들이 파악을 하신다고 그냥. 하지만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 휴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사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구제되지 않으면 단체 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경우 원광대 의대 응시 대상 88명 가운데 4.5%인 4명만 접수했고 전북대 의대 응시 대상 131명 가운데 몇 명이 접수했는지는 조사 중입니다. 여기에 의사협회도 의대생 구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와 이룬 합의가 의미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응시 기간 재연장 등 추가 접수는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2시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도 있습니다. 의사들에 이어 전공의 집단 휴진 사태가 어렵게 일단락됐지만 의대생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다시 집단 휴진이 재현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의 재개발 사업 지역 가운데 일부는 순항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곳들도 적지 않습니다. 재개발 절차가 기약 없이 길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조합원들인데요. 대부분 15년 가까이 사업의 끝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전주 종광대 2구역입니다. 10년 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52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와 이주비 등을 놓고 갈등을 겪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법정 다툼이 이어지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2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준비하는 기자촌 재개발 구역도 시끄럽습니다. 조합은 분양이 9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 2곳이 시공사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소송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위약금 문제랄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면 굉장히 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지고.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 역시 조합원 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세 곳은 모두 지난해 사업 시행이 확정돼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하가구역은 사업 시작 14년 만인 최근에서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병무청과 효동, 성황당 구역은 2006년, 전라중학교 1호는 2008년에 사업 추진위 승인만 받은 뒤 거의 진척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주 13개 구역 재개발 가운데 사업을 마무리 지은 곳은 겨우 한 곳뿐입니다. 속도를 내는 곳들과 달리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에서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에도 노조원들이 군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노조원들은 시공업체가 특정 노조원만 고용한다고 주장하는데 건설사 측은 노노 갈등이라며 공사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민주노총 소속 플랜트 건설 노조원 3명이 20m 높이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달이 바뀐 사이에 맞은 태풍만 3번째. 노조원들은 우비 한 장으로 강한 비바람을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을 지금 3번째 맞고 있는데요. 우비 입고 그냥 몸으로 그냥 맞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공업체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만 고용하고 있다며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지부 조합원들은 절대 받지 않겠다. 미리 이력서를 받아보고 민주노총 전북지부 조합원이면 아예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노노 갈등이라며 민주노총 측이 주장하는 부당 노동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노조의 갈등이지 저희가 노조 하는데 관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사측에서는 노조 활동을 어떻게 누굴 조를 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조원들은 고공농성을 무기한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업체 측은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무역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에서 생산한 파프리카가 비대면 검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남원 운봉에서는 40여 농가가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수출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를 이룬 것은 지난해 11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 측 검역관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비대면 검역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선별장에서 열매를 고르는 과정, 농장에서 수확하는 장면 등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중국 측 검역관이 화상을 통해 검역하는 방식입니다. 환경, 우리가 주변의 환경하고 작물을 생산하는 데 환경, 선별장 환경,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지난달 말 중국으로 첫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국내 파프리카는 99%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어서 중국으로의 첫 수출은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가격 폭락이랄지 물량 조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일본 말고 또 중국으로 큰 시장으로 수출하게 되면은 그 파프리카 생산 농가가 안정적으로 판매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비대면 검역이라는 새로운 수출 풍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JTB 뉴스 강혁구입니다.
오래 서 있기 어려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남원시가 주요 건널목에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무주 반딧불 복숭아가 처음으로 홍콩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노약자를 위한 안전의자를 병원과 전통시장 등 노약자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건널목 18곳에 설치했습니다. 안전의자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자로 무단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반응과 사용 현황 등을 검토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안전의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반딧불 복숭아 1.5톤이 처음으로 홍콩에 수출됐습니다. 무주군은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생산된 반딧불 복숭아가 당도도 높고 품질이 우수하다며 다른 나라와 수출 계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추석을 앞두고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과 무상정비에 나섭니다. 순창군은 오는 25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예초기 날과 플러그 등 소모성 부품을 교체해주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완주군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자를 만 18세 이하와 임신부, 만 62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오는 8일 만 8세 이하 어린이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령대별 접종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김제 지역 623개 경로당에 책임보험과 화재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김제 지역 경로당에서는 모두 7건의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3,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시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속인 혐의로 60대 확진자 A씨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군산시는 A씨가 지난달 15일 전세버스를 타고 광복절 집회에 다녀왔지만 고속버스를 타고 집회에 다녀왔다고 말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광복절 집회 참석 뒤 마트 등을 다녀온 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입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해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감염 위험으로부터 입원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고 병원 폐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무증상 입원 예정자로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북은행이 코로나19로 미뤘던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모집 분야는 영업과 디지털, 통계 등으로 지역 인재를 75% 이상 모집할 예정입니다. 전북은행은 1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뒤 1, 2차 면접 전형을 거쳐 11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사의 성폭력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사망한 여성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임실경찰서는 이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하고 임실군 공무원 등 5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성폭력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지나간 뒤 전북에는 어젯밤부터 3mm 안팎의 약한 비가 왔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에 남부 지역, 밤에는 서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도 10에서 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7도에서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